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버벨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피커카드로 준비를 했어요. 주제는 내 인생의 대우는 과연 어떠할까? 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시겠지만 지금 내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앞으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성과 의미를 찾는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 같은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덱들이 각각 1번 덱, 2번 덱, 3번 덱, 4번 덱이고요. 제가 미리 섞어서 커팅까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초년부터 말년까지 내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졌을 때 여러분들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덱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눈을 감고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10초간 선택의 시간 가지고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덱 골라주신 분들의 카드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총 4열의 카드를 깔아서 이 카드들은 각각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균 20년 정도씩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덱을 골라주신 분들은 인생에 흔히들 초년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꽤나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청년기까지도 한 20, 30대까지도 사실은 쉽지 않은 내가 초년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쓰시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40대 정도부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금전적인 안정도 생기게 되고 나의 사회적인 입지 같은 것들도 확고해지게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1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은 영적인 측면, 삶에 있어서 비물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이실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 자체가 여러분들을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라고 등 떠미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특히 인생의 초년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특히 가족과 관련해서 어릴 때의 운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 가족의 운과 큰 관련이 있기도 하죠. 부모님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운세가 파도치면서 내 인생도 거기에 휘둘리면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인생의 초반에 요드, 데스티니 카드는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운명적인 사건이 인생의 초반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의 파도를 내가 왜 넘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측면, 무의식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했을 것이다. 여기도 에너지 힐링 카드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오컬트 계열의 일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공수련, 종교적인 것들, 무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나 명상을 많이 해보시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초년기에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을 수도 있고 부모님 간의 불화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을 수도 있네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금전적으로 힘들고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게 만들 만한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반에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줄기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청년기 20대쯤부터 여러분들은 능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입장에 많이 서게 되실 거예요. 뭐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뭐 내가 지방에 살았는데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있으실 수 있고, 커리어적으로 또는 학업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환경이 나를 받쳐준 것에 비해서 큰 성취를 하실 수 있는 그림이라고 나옵니다. 여전히 20, 30대까지도 환경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잘 받쳐주는 그림은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가정적인 요인이 여러분들이 이 그늘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한 40대쯤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요소일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성과 강인함을 계속해서 길러 나가시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없어 보이고 감정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람, 센 모습, 센 캐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측면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고민이 많고 삶에 있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외곽내유적인 형식으로 외부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강하게, 세게 막 빨간 립스틱 이만큼 바르고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알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간이셨는지도 모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되게 괜찮아요. 여전히 삶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직장 내에서 뭐 승진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된다던가 내 입지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나 이런 종류의 직군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서 주변과의 어떤 경쟁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그런 경우이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남들이 보기엔 여러분들은 꽤나 성공한 사람, 명함을 그럴싸하게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자체도 어쨌거나 내 삶이 드디어 이 힘든 파도를 다 거치고 나와서 안정적이 되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만한 시간이 40대 이후로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워낙에 초년, 청년까지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쟁적으로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에 올랐다 하더라도 별로 방심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네요. 삶은 전쟁터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삶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안정을 찾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항상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라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기운을 이렇게 갖다 써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제일 좋은 건 40대 이후이고 노년기가 되게 되면 은퇴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시는 것 같아요. 40대에서 60대까지 커리어의 전성기를 누리시다가 60대 이후로는 조금 은퇴해서 어디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귀농이라던가 한적한 곳에 넓게 이렇게 집을 마련해 놓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가족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가족을 이제 결혼을 해서 꾸리게 되신다면 그 가족 때문에 특히 배우자랑 약간 좀 자주 싸우게 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의 가족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평화로운 말년을 보내게 되시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 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첫인상과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자면, 여러분들의 첫인상은 다가가기 좀 힘든 사람이에요. 좀 차가워 보이고
말 걸기 어려워 보이고 인생에 고뇌가 있는 듯한, 그늘이 있는 듯한 그런 인상, 차가워 보이는 인상 같은 것들을 남들에게 줄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좀 사귀면서 알아가다 보면 되게 성격이 세다, 말을 좀 세게 한다, 좀 사무적이다, 이런 인상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을 깊게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삶의 어떤 독립성 혹은 지금까지의 위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네요. 결혼은 조금 늦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30대 후반 정도가 좋아 보이고요. 배우자하고는 어쩔 수 없이 좀 자주 싸우시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아니라면 사회적으로도 어쨌든 사회적이라기보다는 삶에서 나를 계속해서 좀 내 입에서 싫은 소리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격적인 특성일 수도 있죠. 이제 아닌 거는 눈 뜨고 못 보는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40대 이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일가의 성취가 있기는 하지만 20대, 30대까지는 직장에 있어서 변동수가 많이 있으실 수 있고요. 돈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능력을 잘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뭐 금융, 회계, 아니면은 아예 본인의 사업을 하시는 쪽, 경제학, 경영 이런 쪽으로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고, 항상 경쟁을 통해서 내가 성취를 하는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잘 발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금전적으로는 삶이 아주 안정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40대 이후로 안정이 되는 그림이 외부적으로 보기에 들어오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는 실제로는 좀 불안하다고 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에서 기인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초년 고생, 뭐 인생에 살면서 누구나 초년, 중년, 말년 중에 안 좋은 시기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한다면 초년 고생이 낫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하는 옛말이 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젊어서 했던 고생이 그것을 극복하기까지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40대 이후에 우뚝 세워주게 될 자양분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어드바이스 카드 열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등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스 카드는 에너지 워크 카드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삶은 굉장히 전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본질이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체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에너지 필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랑하면서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손과 심장은 여러분들이 힐링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내줄 때 활성화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에너지 힐링 카드도 있고 에너지 워크 카드도 있고 굉장히 기감이나 촉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실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성과 관련된 카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상의 삶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해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 자체를 남들이 이렇게 막 맛집 가서 줄 서서 먹고 행복해하고 이러는 것들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치유 에너지 자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픈데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주면 금방 낫는다든지 하는 그런 레이키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1번 카드 많이 뽑아주셨을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특별한 능력과 인생의 초년에 이 지구에서의 삶에 잘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운명적인 경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용어로 하면 해탈, 깨달음에 가까이 가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나에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여러분들의 내적인 수련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중년 이후 크나큰 성공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의 인생의 대운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은 해외와 인연이 많이 있으신 것 같네요. 어렸을 때 조기 유학 같은 거 다녀오셨을 수도 있고요. 40대 이후에도 이민이나 해외 생활과 인연이 있어 보이세요. 흔히 역마라고 이야기하는 역마살이 있는 분들이 이번 카드를 많이 골라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은 굉장히 삶에 있어서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동수 자체도 많이 들어와 있고 나이를 먹어서도 지치지 않는 삶의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는 열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미국 새로 대통령으로 뽑힌 조 바이든이 80세라고 하죠. 80세에 내가 대통령 선거를 나가겠다 할 만큼 내 인생은 100세부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은 그리고 굉장히 다재다능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인생의 세상의 여러 분야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내가 이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재능이 많아서 그것이 역마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고 20대 에서 30대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진로를 잡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잘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로 내 길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아직 나이가 젊으시다면 좀 셀프로라도 진로지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고 적성검사 같은 것도 해보시고 내가 직업의 길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삶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직업적인 변동이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때는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업가가 됐다가 어느 순간 방송인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직업이 크게 바뀌시는 운으로 가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에 정착하는 게 꼭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삶의 큰 줄기와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배우자랑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네요. 살면서 연애를 했는데 롱디를 많이 하게 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이런 것들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운에서 본인의 차트에서 결혼에 있어서 좀 어려운 흐름이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부부나 아니면은 기러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혼수 같은 것들이 이제 물상대체라고 할까요? 상쇄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매일같이 1년 365일 붙어서 사는 부부의 그림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서로의 각자의 활동 무대를 가져가시는 그런 그림이 오히려 부부간의 금슬을 좋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쟤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네 라고 하는 굉장히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그래서 내 인생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하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시는 그림이 있으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삶에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많지만 걱정이 나를 따라다닌다. 근데 그 걱정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남들이 볼 땐 되게 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하셔도 잘하실 거고 연애 활동, 연예 활동을 하셔도 잘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외로 다니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강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한류 스타라던가 뭐 해외로 출장을 다니는 운동선수라던가 연예인, 방송인 이런 것들을 하셔도 잘 하실 수가 있고 공부에도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다.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변동수가 운명의 흐름이 나를 등을 떠밀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라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거 생각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말년까지도 정말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일들, 새로 배워보고 싶은 일들, 해보고 싶은 일들, 사업의 기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즐겁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굉장히 즐거운 인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측면을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은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솔직한 사람처럼 보여요. 마음에 숨기는 것이 없고 직선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감을 잘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맨날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나한테 와서 헤어져서 슬프다고 연애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MBTI에서 F 유형들, 공감 능력이 높은 유형들은 그랬어, 얼마나 힘드니, 너가 우는 걸 보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우리 2번 카드 여러분들은 그런 XX랑은 당장 헤어져야지 뭘 울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엔 좀 너무 차갑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깊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끊임없는 호기심과 새로운 관점을 가져가는 분들이라는 것들 또한 알게 되실 수 있는 분들이네요. 삶의 새로운 것들을, 에너지들을 계속해서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이런 영마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 같은 것들,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까지도 타인의 귀감이 되실 수 있는 면모가 있습니다. 결혼은 20, 30대 딱 적정한 연령대에 하게 되실 수 있고요. 사랑보다는 약간 조건을 보고 하는 결혼이 될 수도 있네요.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이제 조금 뭐 소개팅 하기 전에 회사 어디 다녀? 키는 몇이야? 약간 이런 거를 먼저 스펙을 쫙 받아본 다음에 소개팅에 나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를 고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년의 시기에 건강적으로 조금 챙기셔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50대에서 60대 넘어가는 시기에 수술의 운이나 와병하시는 그림이 한 번 정도는 들어오게 될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 같은 거 꼼꼼하게 잘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시겠고요.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좀 잘 해두시면 좋겠죠. 글쓰기에도 소질이 있고 외부적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의 불안 자체에 갭이 있어서 내 인생은 남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꽤나 말년까지 즐겁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인생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제가 빠뜨린 것이 있을까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카드 열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덱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스는 Fresh Air 카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잔디와 나무와 꽃들에게서 오는 신선한 에너지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보세요. 밖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커튼을 열어젖히시고 항상 환기를 성실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이 카드가 불안한 마음을 잘 가지시는 분들에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여러분들의 불안, 생각이 너무 많고 잘하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 직업이 1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6가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 같은 것들, 고민이 많아질 때에는 생각을 잠깐 멈추고 자연 가까운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환기를 자주 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2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 카드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우리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카드 열어볼게요. 우리 3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은 20대에서 30대의 인생의 극적인 전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 극적인 전환이 여러분들의 삶을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종류의 변화인 것 같아요. 초년에는 인생에 뭔가 일들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어렵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셨다면 20대 이후로 내 삶의 방향성이 확 하고 정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셨다면 뭐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내가 대체 문과가 적성인지 이과가 적성인지 예체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뭘 해야 좋은지 이런 고민들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20대 아마도 20대에 이게 내 길이구나. 이게 바로 내 인생 길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돼서 그 일로 성취까지도 20대에서 30대까지 다 이루게 되시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글쓰기와 관련된 일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를 다루는 일, 문학, 창조적인 글쓰기 아니면은 수성적인 영역이니까 계산도 가능하겠죠. 돈 다루는 일, 돈이나 부동산 아니면 뭐 매매하는 뭐 그런 종류의 일. 근데 제가 볼 땐 창조적인 글쓰기, 뭐 소설
대본 이런 것들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어줍니다. 나에게 가정의 기반이 되어주고 결혼 자체도 일찍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20대 때, 30대 때까지 굉장히 잘 나가는 시기를 보내신다면 이제 40대, 50대 이 시기에는 조금 뭐랄까 일선에서 물러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은퇴를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막 내가 일선에서 계속해서 뭐 글 쓰고 출판하고 아니면 내가 잡무들을 다 떠맡아 하고 이랬다면 이제 40대쯤 넘어가면서 관리자의 역할로 일이 바뀌게 되실 수 있네요. 내가 뭐 출판사 대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나만의 뭐 공인중개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같은 라인에 있지만 그 안에서 나의 위치에 대한 확실한 변동이 40대로 넘어가면서 생기게 되실 수 있어요. 무언가를 관리하는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원래에는 뭐 창조적인 활동 아니면은 직접 실무를 할 때 이럴 때에는 굉장히 능력을 잘 발휘했다가 입장이 바뀌고 보니까 거기서는 내가 현장에서 가졌던 지식들이 잘 통용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조금 판단해서 삐끗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직함이나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다른 종류의 지식들을 성실하게 습득을 하셔야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판단을 잘못 내리게 되면 그 여파가 좀 길게 가게 되실 수 있어요. 약간 벌려놓은 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실 수 있죠. 직장이나 어떤 기관에 내가 소속되어서 직접 실무적인 일을 할 때에는 굉장히 잘 빛을 발하실 수 있지만 나만의 독립적인 사업을 아주 크게 벌리시는 것은 이제 내가 뭐 사장이나 뭐 약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조금 적성 자체에 잘 맞지 않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도 넵튠 세크리파이스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판단에 혼란을 주는 카드죠. 그러니까 예술적인 면, 창작적인 측면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영감을 주는 카드이지만 이것을 사장님이 해왕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 술 먹고 아무거나 사인하고 이렇게 되는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잘 보고 아니면 내 주변에 굉장히 좋은 참모를 두고 이를 도모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은 좀 일찍 결혼을 하셔서 그럭저럭 끝까지 잘 유지가 됩니다. 사실 처음에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뭐 신혼부터 한 뭐 10년 차까지도 좋아 좋아 이러면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약간 좀 시큰둥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이거랑 확 이혼을 해? 이런 고민까지도 하게 되실 수 있네요. 그래도 늙은이 영감밖에 없네 하는 마음으로 백년해로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서로가 맞춰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직장 안에 잘 맞춰서 지낼 수 있지만 뭐 여러분들의 외모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띌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기존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져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어떤 식으로든 약간 남들한테 눈에 띄는 그런 측면이 있으실 수 있는 분이고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뭐 크게 지각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 구설을 타실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구설이라는 게 좋게 말하면 이제 언론에 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나들게 되는 오르게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가면 이제 입방아를 찢는 사람들의 화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겠죠. 여튼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회사를 나와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오히려 중년에 성공을 하지만
중년이라기보단 거의 청년기에 성공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한 번 정도 나를 중년에 다른 종류의 일을 나에게 시키면서 삶이 나에게 다른 것을 공부하게 만드는, 교훈을 배우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이 있네요. 초년만 제외하면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사는 기반을 잘 닦아 놓으신다는 느낌도 있고요. 좀 먹고 살 걱정이 크게 없는 그런 인생이실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은 처음에는 좀 인상이 희미하다는 느낌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조용하다는 느낌, 소극적이라는 느낌 같은 것들을 주시는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좀 괴짜네. 알고 보니까 되게 특이한 자기만의 세계가 있네. 뭐 4차원이네. 이런 면모를 여러분들과 조금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알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인생의 뜬구름만 잡는 사람은 아니고 현실적이고 야무진 부분도 있고, 정이 많은 부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만한 면이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약간 자기만의 아집이나 고집 같은 것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타인은 이해하기 힘든 자기만의 기준과 고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면서 컨트롤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말년에 70대, 80대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이 나이대에는 누구나 건강을 조심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도 병 자체가 올 수가 있어요. 특히 물과 관련된 거, 뭐 혈액이라든지 림프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위장, 소화액 아니면은 뭐 우리 몸에 즙 나오는 뭐 간담, 쓸개 이런 쪽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육신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종류의 병들을 70대에서 80대에 겪게 되실 수가 있고 20대, 30대에는 사고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 3번 카드 여러분들의 인생풀이를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어드바이스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카드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스는 Opportunity to Forgive, 용서의 기회라고 하는 카드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상황과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내 삶에 좋지 않은 패턴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기회이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안에서 그들의 빛과 좋은 점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 같은 것들을 치유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구설, 사고 또는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나의 적성을 찾아서 무언가 뭐 사무직이든 글 쓰는 일이든 잘 하게 되었지만 어떤 사고나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나갈래 아니면 다른 거 할래 여기 별론 것 같아 라고 하는 큰 갈등 같은 것들을 한 번 정도 경험을 하실 수 있죠. 특히 20, 30대.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집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을 치유해주는 기회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3번 카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마지막 4번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은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성격도 급하고 뒤끝도 없고, 그 대신 약간 덤벙대다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빨리 뛰어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으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약간 침착함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성격은 시원시원하죠. 몸도 건강하시고, 그 대신 금방 화를 내는 좀 성마른 기질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은 인내심을 기르는 것 자체가 인생의 하나의 과제예요. 우리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중에 이제 차분한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몸 쓰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고 또는 뭐 굉장히 활동적인 일들을 하는 거, 뭐 취미를 여행 아니면 레저, 뭐 수상, 스포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몸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바로 즉각적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30대까지는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실 거고요. 인생의 초년에 재미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연애도 아주 드라마틱하고 핫하게 하시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다 만나보고 뭐 삼각관계도 한번 해보고 원하는 거 있으면 바로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을 즐겁게 하면서 나아가시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40대, 50대 우리가 뭐 인생에서 요새는 이제 무자녀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자녀가 있건 없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중장년 이후의 시기에는 삶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인생을 탐험하고 즐기실 수 있는 20, 30대의 시간을 너무 유흥으로 소비를 하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보시는 것이 이번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도 연애를 정말 즐겁게 성적으로나 뭐 감정적으로나 즐겁게 하시는 연애를 하나의 게임으로 오락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 데에는 좋지만 실제로 이것이 결혼 생활로 이어졌을 때에는 뭐 데이트하고 이럴 땐 너무 좋았는데 같이 막 요즘 유행이라는 데 막 가고 서로 멋지게 차려입고 이제 뭐 강남 뭐 어디 거리 막 다니고 이랬는데 결혼해서 서로 배우자로 만나게 됐을 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주던 자극이나 흥미가 사라지게 되면서 약간 서로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어디 가서 궁합 같은 것들을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이제 나는 뭐 좋으니까 결혼해도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라든지 하는 그런 생각들 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보다는 오히려 사회생활, 밖으로 다니는 생활에서 오히려 활력을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뭐 집에 안 가고 맨날 회식 가고 어디 등산 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배우자랑은 막 이렇게 시간 너무 오래 보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러시는 느낌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거나 궁합을 보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년으로 가실수록 좀 원래가 성격이 내 맘대로 할 거야 스타일이신 분들이 4번 카드 많이 골라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년으로 가면 약간 졸혼이라고 하죠. 졸혼을 하게 되신다던가 이제 배우자가 뭐 하라는 대로 하기 싫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고 하는 마음에 나만 즐거운 거 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게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졸혼을 하고도 서로 정말 친구처럼 오랜 시간
같이 자녀를 키워낸 전우애를 가지고서 서로 연락하고 각자의 삶을 멋지게 사시는 분들도 봤지만 어쨌거나 뭐 결혼하면 우리 평생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급한 성격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는 남들이 보기엔 여러분들 너무 인생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삶에 있어서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네요. 남들이 보기엔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쿨하고 즐겁고 즉물적인 즐거움들을 많이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는 뭐 인스타그램 가면 이제 뭐 요즘 핫플레이스 뭐 어제 그제 먹었던 맛있는 거 이런 것들 막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와 부럽다 멋지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여기에 조금만 더 이제 인생에 대한 고찰이나 정서적인 어떤 깊이 이런 것들만 좀 더해지시면 굉장히 완벽한 그림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인문학적인 분야는 여러분들과 잘 맞는 분야는 아닙니다. 오히려 일할 때 육체적으로 바쁜 곳이 잘 어울리실 수 있어요. 건설 계통도 잘 맞으실 수 있고요.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을 직업으로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좀 오히려 위계질서가 뚜렷한 곳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적응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지켜야 되는 것만 잘 지키면 다른 거에 있어서는 뭐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다니 이런 고민 같은 거는 많이 하지 않고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속 편하게 그냥 뭐 인생 그냥 사는 거지 별거 있어? 라는 느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인자강의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세파에 휩쓸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뭐 이렇게 심약한 분들은 막 한 달 동안 그때 이렇게 뭐 반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고민을 할 만한 일들도 여러분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러한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복으로 그리고 또 행운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힘든 것들을 빨리빨리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삶을 더 크게 즐겁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중년기 정도에 한창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때 뭐 직장 생활에서든 다른 형태로든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행운이 있을 수 있어요. 제복이 있네요. 인생의 중반부에 들어오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유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뭐 결혼할 때 비용을 크게 보태주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배우자의 부모님이 뭐 크게 보태주신다던가 하는 식으로 제복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적인 욕망도 좀 강력하신 분들이실 수 있어요. 성적인 욕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시는 분들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성적인 욕망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 욕망 중에 하나로 식욕과 수면 욕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또 하나의 인내심과 관련된 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면과 뒷면이 똑같아요. 뭐 삼각관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겉보기에도 되게 화려하고 매력도 있고 외면적으로 딱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되게 화려한 매력이 있다. 사람의 눈을 잡아끄는 매력과 섹시함이 있다. 라는 인상을 주는 분들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솔직한 그런 면모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별로 내가 남들한테 뭐 감추는 거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타인이 보는 평가와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솔직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에게 솔직한데 타인이 느끼기에는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파티피플 같은 느낌으로 네, 삶의 핫하고 즐거운 것들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싫은 것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시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건강하시지만 급성질환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네요. 자기 건강도 굉장히 잘 챙기시는 분들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심장 관련 질환, 심장이나 혈액순환계통 또는 허리와 뭐 디스크 관련된 질환 같은 것들은 나이대와 상관없이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우리 4번 카드 여러분들의 운세 리딩 마무리를 하고 어드바이스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드바이스 카드는 Notice the Signs 카드입니다. 신호를 잘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카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신호는 천국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깃털을 뿌리기도 하고 동전을 뿌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가 이러한 어떤 촉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른 번호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4번 카드 여러분들에게도 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영적인 차원을 내가 막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서 생기는 촉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동물적인 감각이 동물적인 육감이 되게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딱 누구 소개팅 가서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실제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굉장히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알아채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촉이 있고 많이 깊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여러분들의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그러한 여러분들의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스스로를 스스로의 감을 잘 믿고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4번 카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